엉뚱한 계획 세워놓으면 교정이 안 돼. 진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내리는 진단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 옆에서 엑스레이를 꼭 찍어요. 주걱턱이 있어서 교정하러 오신 분이야. 기준점들이 있어요. 각각의 각도를 다 측정해요. 분석하는 게 진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잘못하면은 막 진짜 큰 부작용들이 생겨요. 잇몸뼈 다 녹고 치아 막 다 빠지고 치과 의사들마다 발치료해야 된다, 아니다, 비발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세브란스 가서 처음 진단을 받았었는데 그때 발치로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그쵸? 네. 일타 강사, 치과 의사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변에 혹시 교정하고 나서 얼굴이 오히려 안 좋아졌다 이런 분들 있죠? 원래 교정하면 얼굴도 같이 교정돼서 이뻐지는 거 아니에요? 저 있긴 해요. 저 아는 사람 중에서 교정했는데 좀 입이 들어가 보여서 오히려 노안이 되셨더라고요.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교정하고 진짜 얼굴이 엄청 이뻐졌잖아요. 보통은 그걸 생각하고 하는데 뭔가 잘못되면은 합주기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오늘은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정을 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치열 가지런하게 하려고. 왜 치열을 가지런하게 하지? 삐뚤빠뚤하면 보기 싫으니까. 보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심리적인 목적에서 교정을 하는 것 같아요. 난 좀 더 이뻐지고 싶고 잘생겨지고 싶어서 교정을 많이 하죠.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있어요? 잇몸 건강을 좀 개선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치열이 반듯해지면은 양치가 잘 되니까 잇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통 이제 교합 때문에. 교합이 뭐예요? 씹는 거. 보통 씹는 걸 교합이라고 하잖아. 우리는 지금 잘 씹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거의 못 씹는 분들도 많으세요. 주걱턱이 심한 분들, 이렇게 돼 있으면 어금니끼리 안 닿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교정을 하든 아니면 양악 수술을 하시든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개선시켜줘야 되는 거지. 교정이라는 거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냐, 치아가 움직인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치아 주변에는 치주인대라는 조직이 있어. 바깥쪽에 이렇게 얇은 띠로 생겼습니다. 우리가 인대가 있는 조직이 또 이런 발목 이런 데도 인대가 다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치아 주변에도 인대가 있고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치아를 이렇게 움직이고 싶다. 이쪽으로 힘이 가해지잖아요. 이쪽은 힘을 받아요. 힘을 받으면서 이쪽은 잇몸뼈가 녹아요. 누가요? 밀면. 녹는 공간으로 치아가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은 치아가 이렇게 이동하겠죠. 뒤쪽에는 이 공간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이 공간에는 여기는 뼈가 생겨요. 근데 이걸 너무 빨리 하면 치아 뿌리가 짧아져 버려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구나. 그래서 너무 과한 힘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적당한 힘을 지속적으로 가해줘야지 교정이 성공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빨리 해달라 이러면 안 되고 천천히 기다리면 됩니다. 이걸 이제 골개조 과정이라고 해요. 교정도 장치가 엄청 많은 종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는 브라켓 교정이에요. 브라켓이라고 하는 거는 치아에다가 뭔가 장치를 붙이는 건데 철길 깐다고. 교정했어요? 안 했어요. 둘 다 대단한데? 저는 교정했거든요, 브라켓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철사를 끼우는 거지. 브라켓이 만들어 놓은 틈 사이로 철사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하면서 치아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죠.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메탈이 있어요. 은색깔이에요, 은색깔. 일반적인 거죠. 근데 너무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때 이제 치아색 나는 재료를 쓰는 게 세라믹. 크게는 이 두 가지 색깔의 교정이 있고, 힘 자체는 메탈이니까 얘네들이 힘이 더 좋아요. 더 빨리 잘 교정되는 경향이 있죠. 세라믹은 힘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좀 과한 힘을 주게 되면 깨져버리는. 대신에 보기가 좋고, 이건 보기가 좀 안 좋고. 방금 든 생각인데 시간 되게 늦게 갈 것 같아. 맞아요. 하루하루가 엄청 길고 내 하루가 이렇게 길었나 싶고. 저희 교정하면 또 아파. 아파요? 네. 골개조 때문에? 네, 골개조 때문에 2, 3일 정도 진짜 아파서 살짝만 뭐 닿아도 시려요, 엄청. 안 긁혀요, 잇몸이? 긁히면서 구내염 생기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 보겠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제대로 되겠어요. 고무줄까지 끼면은 더 난리가 나죠.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음식도 좀 조심해야 되고, 단단한 거 먹으면은 브라켓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런 불편감 때문에 나온 게 투명 교정이에요. 사실 말만 들으면 이걸 투명하게 한다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건 아니고, 투명한 장치를, 틀니 같은 거를 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정상 형태의 치아를 구성한 다음에 그 스텝이 정해져 있어. 그 스텝마다 조금씩 치아를 이동시켜 놓고 하는 거야. 그러면 치아가 조금씩 이동하면서 골 개조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단점이 있어요. 하루에 20시간 이상은 착용을 해야 돼. 그래서 밥 먹을 때 빼고는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 엄청 떨어지고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잃어버리면은 또 다시 주문해야 되니까 또 오래 걸리고. 대신에 이런 브라켓을 안 붙여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 그래서 이걸로 유명한 회사가 인비절라인, 미국 회사인데 굉장히 비싼 장치고 독보적으로 1등이라고 보시면 되고, 재료 자체가 특허받은 재료라서
좀 지속적이고 덜 아프게 치아 교정을 끝낼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진 장치거든요. 그래서 저희 치과에서도 쓰고 있고 지금 이 교정으로 하고 있는 치과가 정말 많아요. 보통은 브라켓 아니면 투명 교정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교정 의사의 역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교정, 할 수 없는 교정도 있어요. 인비절라인도 치과 의사의 역량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엉뚱한 계획 세워놓으면 교정이 안 돼. 진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내리는 진단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인비절라인 했는데 나는 효과 진짜 없더라 이런 분들 많으신데 그건 치과 의사의 역량이 없었다. 먼저 얼굴 전체의 밸런스를 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형외과랑 같이 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바로 치아 교정. 양악 수술할 때 수술하기 전에 교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그 교정해 놓은 상태로 턱을 깎고 들어가서 교합을 맞추고 수술 끝나면 다시 교정하고,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얼굴 전체의 밸런스는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면 되냐면, 제 옆모습을 한번 볼게요. 코랑 입술 이 각도가 있어요. 한 105도 정도가 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거든요. 원장님 한 160도 105도야, 딱 105도.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옆모습을 보면 앞니의 각도에 따라서 앞니가 좀 튀어나와 있으면 입술이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근데 앞니가 들어가 있으면은 합주기처럼 보이겠지. 근데 이게 노안이나 동안을 결정하는데 크거든요. 이 옆에서 엑스레이를 꼭 찍어요. 주걱턱이 있어서 교정하러 오신 분이야. 기준점들이 있어요. 귓구멍, 눈, 코 시작점, 이마 시작점, 턱끝, 앞니, 아래 앞니, 턱관절 뭐 시작되는 부위, 이런 부분들에 다 기준점들이 있어서 각각의 각도를 다 측정해요. 신기해요. 분석하는 게 진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잘못하면은 막 진짜 큰 부작용들이 생겨요. 잇몸뼈 다 녹고 치아 막 다 빠지고 직접 본 적도 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 이것만 잘해도 그럴 일은 절대 없지. 두 번째로는 장기적인 안정성. 이 치아들은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 재발이 안 될 수 있게끔 잘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교정하고 나면 유지장치를 아니면 치아 안쪽에다 철사 같은 걸 꼭 붙이죠. 저도 지금 붙이고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저는 괜히 이거 뗐다가 돌아갈 바에는 그냥 붙이고 있겠다. 아, 불편하진 않아요? 전혀 안 불편해요. 내 몸의 일부고 지금은 없으면 오히려 혀를 어디다 대야 될지 몰라요. 혀로 이렇게 한 번씩 체크해줘야 돼. 유지장치를 했는데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혹은 늙으면서 변하거나 유지장치가 제대로 붙어 있으면 웬만하면 안 변해요. 왜냐하면 철사가 그걸 막아주니까. 그런데 한 번씩 유지장치가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돼요. 갑자기 삐뚤삐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비싼 돈 들이고 내 기간을 써서 한 거니까 제대로 유지장치 잘 착용해가지고 오랫동안 잘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 교정 방법의 종류에는 크게 발치랑 비발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치아 뽑고 안 뽑고. 그럼 다 뽑아서 다시 이렇게 다다다다. 그 임플란트 아니에요? 보통은 네 번째 치아를 뽑아요. 송곳니 옆에 치아를 보통 뽑아. 그래서 그걸 이제 제1 소고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뽑는 건 아니고 약간 돌출입이 심한데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뽑는 거죠. 근데 비발치로도 가능한 게, 공간을 만들기에 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스트리핑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볼 확장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스트리핑은 뭐냐면 치아 사이를 0.1에서 한 0.5mm 정도 다듬는 거예요. 이 사이를 깎는 거예요. 조금씩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만큼의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걸 이제 스트리핑이라고 하거나 IPR이라고 해요. IPR은 들어본 거예요. IPR 들어봤어요? 그거 아니야? 세금. IRP 아니에요? IRP야 심지어. 근데 삭제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치아를 붙여주면은 기존에 있던 블랙 트라이앵글도 없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대신에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골 확장이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입 천장이에요. 입 천장뼈가 누구든지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혀로 만져봐도 느껴질 거예요. 이쪽에다 장치를 넣어서 이 사이를 벌리는 거예요. 조금씩 0.1mm씩 이것도 공간을 확보하는 거지. 여기가 늘어나면 이 사이도 다 공간이 생기거든요. 언니 같은 거 있는 거를 그 사이로 집어넣는 거죠. 이 가운데에 나사 같은 게 있어요. 돌리면 이렇게 늘어나고 그 철봉바 마냥. 막대기 하나 있어가지고 집에서 한 번씩 돌리세요 하면 그럼 이걸로 한 번씩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간을 확장하면서 비발치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죠. 너무 신기하지? 근데 이거는 어렸을 때 해야지 효과가 좋아요. 왜냐면 뼈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니까. 너무 나이 먹고 하면은 뼈가 안 움직여요. 옛날에 뭐 강혜정이라는 배우 아시죠? 그분이 발치 교정에 이제 잘못된 좀 안타까운 케이스죠. 정말 계산을 잘해야겠네요. 그리고 치과마다 진단이 다를 수도 있고. 치과 의사들마다 발치로 해야 된다, 아니다, 비발치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세브란스 가서 처음 진단을 받았었는데 그때 발치로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발치가 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동네 치과도 한번 가봤어요. 동네 치과 갔더니 비발치로도 가능하다 해서 저는 비발치로 한 케이스거든요. 되도록이면은 비발치로 하는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왕이면 나중에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잖아. 자연치 하나에 3천만 원씩인데 난 사실 더 되는 것 같아. 5천만 원으로 합시다. 그러게 물가 상승률 고려해서 1억으로 하자. 1억. 무조건 비발치를 고집하기보다는 내 얼굴에 잘 맞게 진단을 내려주는 데서 하면 좋겠죠. 일단 잘못된 교정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는 거죠. 내 치아가 틀어졌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거든요. 그 원인 파악이 잘못되면은 잘못된 교정. 그리고 얼굴형을 고려하지 않고 비발치가 필요한 케이스인데 발치로 하게 되면은 합주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발치가 필요한 교정인데 비발치로 하면은 본출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산 자체를 하는 게 결국엔 진단이에요. 그만큼 진단이 제일 중요하다. 장치의 선택도 중요하죠. 투명 교정 장치가 좋긴 한데 100%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 턱 사이즈는 오케이 정상이야. 근데 치아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치아 사이마다 다 틈이 있어. 이런 경우에는 교정을 아무리 해도 옥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려면 라미네이트나 블랑시 같은 그런 보철적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잘 판단하고 계산해야 된다. 교정치과를 잘 선택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정만 하는 치과가 아니라 다른 진료도 다 같이 하는데 교정까지 하는 치과가 좋은 것 같아. 왜요? 의외인데 뭔가 하나만 전문을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왜냐면 교정하다 보면 충치가 생길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케이스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진료도 다 하는 그런 치과를 가시면은 다양한 선택지를 드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소통이 잘 돼야 돼. 왜냐면 이 교정은 진짜 장기적인 과정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내 교정의 목표에 대해서 같이 공유가 돼야 돼. 환자의 목표와 치과 의사의 목표가 합치가 돼야 돼. 그래야지 서로 원하는 교정 결과가 나오거든요. 소통 잘 되는 선생님인지 어떻게? 이거는 딱 가보면 알아요. 첫날 이제 진단 상담을 하러 가보면은 원장님들이 책임감 있게 하는 치과면 30분 이상 해요. 그만큼 중요한 과정이니까. 인생이 걸린 거. 그럼요. 저희는 1시간씩도 합니다. 진짜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정 담당 전문의가 안 바뀌어야겠죠. 안 바뀌려면은 이벤트 치과를 가면 안 된다. 이벤트 치과에는 계속 바뀌어 원장이. 어느 날은 이 사람이 보고 어느 날은 다른 원장이 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퇴사했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결국엔 망해가지고 치과 없어지는 케이스들 진짜 많거든. 그래서 그런 치과는 좀 피하는 게 좋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교정 전문의가 있으면 좋아요. 블랑시에는 계십니다. 전문의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십시오. 전문의가 아닌 분들도 교정은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교정할 수 있어요. 근데 전문의만큼은 할 수가 없으니까 교정 전문의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교정했는데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교정하면 보통 잘생겨지거나 예뻐지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치과를 찾는 방법까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주변에 교정 앞두고 계시는 분이 있다. 아니면 내가 지금 교정하려고 알아보고 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기준만 맞춰서 찾아보면 훨씬 더 만족스럽고 후회하지 않는 교정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정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